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실업팀 선수로 활동했다는 박 씨. 이후 체육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는 주변에서 항상 순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런 성격 탓인지 연애도 쉽게 풀리지 않자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만남부터 트레이닝복에 명품을 걸치고 나와서 좀 당황하게 했지만 다정하면서도 강단 있는 모습에 반하게 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박 씨의 돈 관리에 대해 캐묻기 시작하더니 모아둔 돈을 불려주겠다는 남성. 만날 때마다 돈돈거리는 남자친구에게 결국 적금이며 집 보증금까지 건넸지만 이때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사연자, 저희 제보 사연입니다. 근데 사연자가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서 본인을 쓰레기 콜렉터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전 그래서 무슨 저장 강박 같은 게 있으신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만나왔던 남자들이 쓰레기였다. 그런 쓰레기들만 만나서 내가 쓰레기 콜렉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일단 사연 시작해보죠. 네, 제보자는 30대 후반의 박 씨입니다. 8년 동안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해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운동선수를 진로로 삼았고 초중고 대학교 실업팀 선수로까지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은퇴 후에는 체육교사가 됐는데요. 그런데 성격은 주체적이기보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라고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좀 희생하고 싸움은 만들지 말자라는 주의여서 순수하고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다고 합니다. 역시나 좀 어려서부터 운동만 이렇게 하셨다 보니까 그런 연애 경험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런 경험이 없고 하지는 않았답니다. 나름 좀 적극적으로 연애도 해보고 했는데 계속 안 좋은 사람들만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결혼을 꼭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전문직 남성을 소개를 받았대요. 근데 이 남성이 좀 자신감이 넘쳐 보이기도 하고 전문직이나 그런가 싶었는데 좀 심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게 알코올 중독의 우울증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2달 앞두고 파혼까지 하다 보니까 또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이렇게 결혼정보업체까지 간데도 일어나 싶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너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다행히 주변에서 이제 격려를 많이 해줘서 힘을 내고 다시 이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결혼 정보 회사에 다시 등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40대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대학 동문이라고 했고요. IT 기업에 다니는 차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께서는 좀 말이 많거나 리드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 차장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유머러스해서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만나봤는데 맨 처음부터 좀 독특하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처음 만나는 자리는 좀 진중한 자리인데 추리닝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추리닝을 입었는데 또 온몸이 다 명품으로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신발, 가방, 시계 다 명품인데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외모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고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막 리드를 해주니까 또 그것도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저 가방이 혹시 일수 가방 이런 게 아닌가. 일수 가방은 진짜 약간 그렇잖아요. 만남의 자리에 일수 가방 들고 온 사람은 참 독특한 거죠. 예. 근데 일단은 애프터 신청도 하고 만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리드해주는 모습에 이제 상당히 좋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기간제 교사이긴 하지만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남성이 적극적으로 끌어주면서 또 여동생 시집 갔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투잡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명품 리셀러라고 자기가 소개를 하는데 그때도 추리닝에 명품 걸치고 나왔다고 하는데 명품을 이렇게 자기가 산 다음에 나중에
웃돈 받아가지고 더 되파는 이런 일들을 자기가 한다라고 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직업이 뭐냐라고 계속 생소했기 때문에 물어보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고요. 백화점 돌면서 명품 샵의 직원들하고도 인사도 나누고 명품도 구경하면서 자신의 일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명품 리셀러라. 자, 하지만 이 남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미심쩍은 이야기를 서서히 사연자한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사연자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 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지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 적금을 깨라. 그 적금을 깨고 나한테 부으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쳐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청 계속 어플 들어가 봐. 그래서 해지할 수 있어. 그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굴린다는 거예요? 제 돈으로 명품을 사서 그렇게 더 풀려주겠다는 거예요. 느낌이 쎄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만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얼마냐,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서 캐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적금을 얼마나 들었는지, 전세 자금은 얼마인지 등등을 모든 걸 다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그러자 남성은 얼마 뒤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나한테 줘라. 눈이 돌아가게 이자가 들어올 거라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명품을 산 뒤에 되팔아서 차익을 얻어주겠다는 건데요. 제일 처음으로 요구한 건 앞서 들어본 내용처럼 은행에 넣어둔 적금이었습니다. 여성은 만기도 다가오는데 당장 어떻게 깨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깨는 것도 안 된다면서 만류했지만 은행 어플까지 열어보라고 하면서 계속 정신없이 몰아붙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5천만 원 정도 되는 적금을 깨게 되면서 안 돼. 건네는 돈이 점차 불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적금을 깨셨어요. 자, 처음에는 적금, 나중에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죄다 이렇게 긁어 모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제보자분의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제가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오피스텔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또 접근을 해서 그거를 월세로 돌려라. 그거 갖고 뭐하러 있냐? 풀리면 되지 지금처럼.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계속 월세를 바꿔달라고 해라.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피해 입으신 게 네, 2억 3천이고 카드값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갚아 나가야 될 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억 3천 그 딱 얘기가 나가는 순간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진짜 아이고 막 탄식을 하셨어요. 네, 지금 그 얘기도 그거거든요. 전세고 본인 혼자 살고 있는데 월세로 돌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내년에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고 하니까 기필코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월세로 돌려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교사보다 자신이 하는 그 명품 리셀러인지요. 그게 더 좋다고 해서 교사직도 그만뒀다라고 해요.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한 10개월 만나면서 적금, 전세금, 퇴직금 이래서 한 2억 3천만 원을 줬다고 하고요. 여성 명의 카드로 할부도 긁은 거에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모님도 당연히 걱정이 좀 많았겠죠. 또 명품 같은 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네. 물론 결혼을 전제로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속인 놈이 나쁜 놈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일단 믿은 거죠, 정말로. 그래서 결혼을 할 거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랑 잘 살아봐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든지 막 이쪽으로 돌리려고 한 거죠, 남자친구 쪽으로. 그리고 이 지금 전 남자친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요, 막 몰아붙였어요. 너가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한 거야. 라고 막 몰아붙이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몰아붙이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그렇게 센 성격이 아니시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10억만 달라고 해. 그러면 너랑 나랑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그 정도 돈 금방 벌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성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10억을 달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못했죠. 그러니까 봐, 너는 나밖에 없어. 우리 둘이 잘 지내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돈을 좀 빌려야 돼. 우리 같이 이겨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15억을 빌려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 빌려오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뭔가 줘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나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뒤늦게 아차 싶은 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돈을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뜯어낼 수 있을 만큼 뜯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계속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황당한데요. 나중에 그 남자가 자기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녹음 파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와. 나 이번에 지금 좀 바쁘니까 언제까지 뭐 돈 해줄 거 있으면 통화는 않고. 통화는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저는 이런 경우는 또 듣다 처음 들어봤는데, 문제가 이 돈들을 그렇게 건넨 게 다 차용증도 없이 그냥 건넸다라는 거고요. 아이고, 어떡해. 계속 찜찜해서 이 사연 제보자분이 물어봤대요. 자기 우리 그 결혼할 거 결혼 자금을 얼마나 모아뒀어? 이렇게 정말 어렵게 얘기를 끌었더니 모르지?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그럼 내가 그 빌려준 거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글쎄 뭐 내가 언제 갚다고 얘기를 했던가? 뭐 이런 식의 그냥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지. 이제 이 제보자분은 지금은 이게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또 이게 자기 비하에 빠지셔서 그 걱정되거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은 잘못 아닌데 꼭 그러세요. 지금 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만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양 변호사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안 좋은 선택을,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혼 전제로 만난 남성, 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저는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금액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보면 뭔가 사업을 하는데 빌려달라, 투자로 보기도 어려워요. 빌려달라고 했던 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들이 있어요. 예컨대 퇴직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인출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녹음을 하면서 갚아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연자 얘기를 하거든요. 예. 갚아라고 했을 때 안 갚겠다 이렇게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 본인이 빌리려고 했다라는 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처음부터 명품 리셀러 이걸 안 하는데 빌려가지고 했다 그러면 사기죄까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돈 받아야죠.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결혼정보회사. 그래요. 이 결혼정보회사 이제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결혼정보 회사별로도 다른데 공실력이 좀 있는 곳들이 아니면 가끔 뭐 위임장 써줘서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혼정보 업체들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한계가 명백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결혼정보에서도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뭐 국가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도 그 사람이 당사자가 위조를 해서 결혼정보업체에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결혼정보업체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그렇게 뭐 하기가 수사기관이 어렵고. 아닌 만큼.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소장님 짧게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나는 쓰레기 컬렉터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사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일반성과 반복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나?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나? 이 이유가 있거든요. 찾아가다 보면 성장기의 경험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결혼한 후에도 이런 문제로 정말 평생 괴로워하시는 분도 많은데 오늘 제보자께서는 상처를 받으셨지만 결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잘 파악을 하시면 충분히 좋으신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너무 격한 반응 쏟아내고 계시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